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죠. 최근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내부 총질, 지선을 일주일 앞둔 현 시점에 민주당 선거에 심각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지원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지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 밤늦은 시간임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서 또 한 번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혐오와 차별,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암흑의 겨울과 같다. 추적단 불꽃의 불이라는 익명으로 활동하던 제가 마스크를 벗을 용기를 냈던 것은 이 기나긴 암흑의 겨울을 물리쳐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 여성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누군가에게 정권 교체는 과거에 누렸던 권력을 잠시 내려놓는 일에 불과할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집권이란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되찾는 일에 불과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윤석열과 이준석의 시대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삶의 빛을 되찾는 일이다. 생존의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에게 지방선거 승리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부끄럽게도 우리 당의 벽도 윤석열, 이준석의 벽보다 낮지 않다. 성폭력을 징계하겠다는 저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것과 다르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는 그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았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저를 향한 광기 어린 막말이 아니었다. 그 광기에 익숙해져 버린 아무도 맞서려 하지 않은 우리 당의 모습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당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감춰도 안 되고 선거를 이유로 조사와 징계를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런데 가해자 편을 드는 이들이 진실을 밝히는 일을 내부 총질이라고 폄하했다. 피해자에게는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다. 표현의 자유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폭력이다. 민주당은 이 폭력 앞에 침묵했다. 우리 당이 반성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느냐? 우리 당이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는 외침은 우리가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절규이다. 국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만든 암흑의 겨울을 걷어내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십시오. 라며 아주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할 듯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글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윤석열과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대표로 여성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잘못 입은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보다 민주당이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예전의 민주당, 지금처럼 나약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수박들이 많지도 않았죠. 박지원 위원장이 밤늦은 시간에 이러한 글을 올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너무 큰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안 어울린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덩치는 44 사이즈인데 88 사이즈를 입으면
천하의 꼴불견이 따로 없지요.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히 비대위원장 완장 찾다고 수십 년 전통의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며 바꾸겠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사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준석 같은 자들과 싸우는데 민주당은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정당이어야 하고, 민주당은 그 어느 것도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은 그 어떤 누구도 도덕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발상은 조선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도덕이고 윤리이며 정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도덕적, 윤리적 흠결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현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재현 기자는 박지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박지원은 이낙연 주변의 팬덤인 똥파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재명 주변의 팬덤인 개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까? 왜 박지원은 586 운동권 출신에 대해서는 용퇴를 주장하면서 김진표 같은 구태 세력의 국회의장 당선에 대해서는 침묵할까라고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지원의 뒤에는 대체 누가 있는 것일까요? 그거 참. 자, 한편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의 의혹을 내비치거나 또는 그들을 공격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고발을 전문으로 일삼는 단체 같지 않은 단체, 법세련 사준모 기억하실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들을 시민단체라고 언급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시민단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튼 이 법세련의 대표인 이종배가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종배의 비례대표 순번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본다라면 비례대표 4번은 거의 사실상 서울시 의원의 매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서울시 의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뒤에서 고발 사주를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열일하고 다니더니 결국 그의 뒷배는 바로 국민의힘이 아니었나 싶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말 한마디에 지금 못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동안 이종배가 해온 일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이사장 할 것 없이 엄청난 민주인사들을 고발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종배는 선관위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전문으로 했었던 이력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자신의 직업을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도 당당한 법세련 대표께서 대리운전 기사로 직업을 썼다는 데에서 빵 터졌습니다. 사회의 불공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웬 대리운전일까요? 뭐가 캥기는 게 많아서 경력을 쏙 뺐을까요? 정말 개그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 공천 정도 받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나 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역시도 본 공천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을 제기했었던 경기도 모 공무원도 조만간 한 자리 차지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보수는 보상은 확실하잖아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종배의 뒷배에 누가 있었는지, 고발 사주는 누구에게 있었는지, 후원금은 누가 줬는지 의혹 갈만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력을 동원해서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종배를 캐다 보면 생각보다 더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